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따라 중단된 새만금 공항 환경 영향평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 영향평가 자체를 반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토부와 환경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새만금 공항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등 폐석산이 문화예술공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황등 대리석을 캐냈던 석산에 전망대와 공연시설 등 각종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풍광을 지닌 폐석산이 지역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의 청년 상인들이 야간 포차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청년몰이 운영난을 겪는 가운데 익산 청년몰 상상놀이터 상인들이 달빛 상상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신의 힘으로 운영해 전통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새만금공항 사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환경 영향평가 자체를 반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정치권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새만금공항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막바지 단계였던 환경영향평가가 법원의 취소 판결로 아예 중단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기본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외쳐온 정치권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도민의 소망 등을 생각해 재판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 그룹 134명은 새만금 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 서한문을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 및 서정갯벌을 비롯한 인근 조류 서식지에서 공항 건설 및 운영이 조류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부실하며 영향 예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감 방안이라 무의미하다. 올해 말 결정될 새만금 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환경단체와 정치권의 대립구도 속에서 소송 진행 상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2캠퍼스 설립 공고에 따라 새만금 유치를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과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부지 유치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 논리를 구체화하고 실증, 연구, 산업화를 연계한 종합 유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지자체 무상양여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오는 12월 15일까지 2달 동안 군산 개사동 폐총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해안의 도서 해안 지역에는 폐총 유적 120여 곳이 남아있고 군산에는 80여 곳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사동 폐총은 50cm 이상 켜켜이 쌓여있는 조개 껍데기와 청동기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함께 발견돼 고고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폐총은 과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개무덤 혹은 조개더미로 불립니다. 이원택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 출마 선언 과정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놓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마사회 등 공구기관 유치를 제시했을 뿐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안호영 의원은 자신은 제2혁신도시를 삼례 봉동일원에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익산시 애양본부는 이들 의원들이 삼례 봉동 일대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려 한다며
도지사 공약인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흔들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도내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임금 노동자 69만 3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8만 8천 명으로 전체 41.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8.2%보다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비정규직 비중은 42.5%였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는 6,780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고 조출생률은 3.9명으로 0.1명이 늘었습니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이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였습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에서 34세가 75.6%로 가장 많고 35에서 39세는 42.9%, 25에서 29세 28.1%입니다. 군산시가 정부의 대규모 소비 활성화 프로젝트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화폐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모바일 카드형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기존 할인율 13%에 5% 캐시백을 추가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18%의 실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7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8억 7,600만 원은 국비입니다. 황등석산이 문화예술공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화강을 캐냈던 석산에 각종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독특한 풍광을 지닌 석산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강암을 캐는 작업이 한창인 익산 황등석산입니다. 이제 5년 후면 채석 허가 기간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 석산은 1800년대부터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둘레 1.5km, 지하 80m의 거대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돌벽으로 되어 있어 마치 로마 시대 콜로세움이 연상될 정도로 독특한 풍광을 보여줍니다. 석산은 채석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흙과 돌을 채워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산을 메우는 대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석의 흔적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광경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진 광경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석산 개발업체는 이곳에 전망대와 전시장, 휴게시설, 둘레길 등을 지어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두 3단계에 걸쳐 2031년까지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일반에 공개된 것은 1단계 사업인 1전망대와 미디어 전망 카페 등입니다. 관람객들은 황등석산 채굴 장면부터 복원 과정, 미래 비전을 담은 미디어 아트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석산 관광자원화는 캐나다와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광 개발에 투입해 지속 가능한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포천시가 폐석산의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들어선 아트밸리를 구축해 연간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11월 중순까지 저희가 지금 완료를 해서 시민들께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보이는 저희가 또 이전망대를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을 완료하여서 거기는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서 시민들께 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공원으로 첫 걸음을 뗀 황등석산. 국내 최대 석재산지인 익산은 폐석산만 13곳이나 돼 원상복구 또는 활용 용도 전환을 놓고 앞으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경찰이 로컬푸드직 매장 어양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탁 계약을 맺은 어양점 조합이 토지 구입과 조합업 배당 등의 운영 수익금을 쓴 것은 목적의 사용으로 횡령과 배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익산시가 조합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 씨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와 검찰 등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신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등과 함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한편 신영대 의원은 정 씨는 2019년 총선 경선 당시 경쟁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태양광 비리 사건을 저질렀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역 통합 차원에서 2020년 6월 임기 시작과 함께 정모 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단 자정센터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A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곡고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찰의 전 주지인 B씨가 군산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업체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A사찰의 전현직 주지를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한 만큼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이른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15.4%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250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보대 충돌이나 도로 이탈, 전복 등 단독 사고였습니다. 또 운전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농촌 지역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배회나 침입, 넘어짐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익산시는 현재까지 신동 대학로와 여성 안심구역 등 CCTV 500대에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우범 지역 등 CCTV 200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전담하는 사서교사나 사서가 없는 학교가 도내에서 70% 가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평균 46%의 학교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북은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공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AI 시대일수록 독서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사서교사 증원과 법정 정원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 상인들이 야간 포차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청년몰이 운영날을 겪는 가운데 청년몰 상산놀이터 상인들이 달빛 상상 포차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 지원 없이 자신의 힘으로 전통시장 밤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시장. 한때 익산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저녁이면 불이 꺼진 채 조용합니다. 하지만 옆 골목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3일 중앙시장 청년몰 앞에 문을 연 달빛 상상포차. 달빛 상상포차는 청년몰 상인들의 자발적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청년몰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지만 중앙시장 청년몰은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재미도 주고 복합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청년 상인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각자의 재능을 모아 포차를 준비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상인은 홍보물을 만들고 조리 자격증이 있는 상인은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청년 상인들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잘하는 장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는 그럼 요거 디자인 쪽을 맡아보고 너는 기획 쪽을 맡아보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문을 여는 포차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손님이 찾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부터 20대 청년, 50대 중년층까지 연령층도 다양해 전통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야간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에 원래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익산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게 어떻게 감회가 좀 새로워요. 다른 시민은 전통시장과 청년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청년몰 같은 게 처음에 확 뜨다가 많이 쇠퇴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벤트도 열고 이런 야장도 열고 하니까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익산 청년 상인들의 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인분들이 드시고 연로 오시다 보니 젊은 분들이 그 취향을 맞춰가지 못하고 이 젊은 청년 상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다소 해소되는 것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분들의 열정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또 다른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다 연출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침체됐던 중앙시장이 젊은 상인들의 열정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앞으로 야간 플리마켓과 공연 등 전통시장과 청년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11월 5일까지 다다익산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5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은 휴학생을 제외하곤 전국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75명을 선발해서 학기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태희 장학재단이 장학생 278명에게 장학금 4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25일 익산 남성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장학생 선발로 전국에서 3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손태희 장학재단은 2011년 설립된 보당 장학재단을 전신으로 3년 전 지금의 명칭으로 바꾼 후 장학생 선발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손태희 설립자는 100억 원의 사재로 재단을 설립해 14년간 4,108명의 학생에게 4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준하 신익산 화물터미널 대표가 원광대병원에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권 대표는 서울에서 서일영 병원장을 만나 원광대병원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와 숙명여대, 사랑의 열매 등에 지금까지 73억 원을 기부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도내 인권단체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게 성소수자 차별 발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인구주택 총조사에 동성부부 여부를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 발언은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 제36조는 모든 가족 생활의 권리를 존엄과 평등의 입장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조 의원은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정읍과 김제를 농생명산업예비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정읍은 약용치유 융복합 산업지구로, 김제는 논콩산업 거점지구로 육성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평가할 결과 이들 지역이 발전 연계성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유산 향적봉에서 올 가을 들어 첫 나무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27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향적봉 등 준흥선의 상고대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가을 상고대는 지난해 첫 관측일인 11월 21일보다 25일이나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덕유산 향적봉은 해발고도 1614m입니다. 남원 지리산에서 천종 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남원 지리산의 안반으로 이뤄진 해발 700여 미터 계곡에서 약초꾼 정모 씨가 천종 산삼 24뿌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는 3회 감정 가격을 1억 2,8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천종 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산속에서 자연 상태로 4대 이상을 거치며 자란 산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노동절 제정 법률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신동행정복지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13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1998년에 준공된 신동행정복지센터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주민이 방문하지만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가 확보됐습니다. 익산 솜리문화마을에서 보물찾기 축제가 열립니다. 익산시와 익산시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솜리문화마을 일대에서 제3회 보물찾기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증강현실 보물찾기와 솜리 탈환작전 역할수행 게임, 보석공예 체험 등입니다. 익산 여순의 농장 김대현 대표가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귀농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본 부담이 적은 고구마 재배를 시작으로 현재는 멜론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또 익산시 귀농귀촌 협의회와 멘토 연구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신규 귀농인들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딸기 연구회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진청은 원예 특용작물 분야에서 전국 7곳을 선정했으며 익산딸기연구회는 국산 품종 재배 확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농진청과 지방논총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채소와 과수 등을 재배출하하며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린 장목반과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정환 임실치즈피자 동산 모연점을 방문해서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참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정환 임실치즈피자 동산 모연점은 이번 착한 가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익산시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파 팔봉점을 방문해서 착한 가게 기탁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김대곤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4도, 익산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0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9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